이거 다 아시죠, 그죠? 누구예요? 아이언맨. 네. 왜 첫 화면에 아이언맨이 있나 하면, 아이언맨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어떤 적합한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로봇 혹은 뭐 그런 제품이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 아이언맨을 첫 화면에 넣습니다. 잠깐 틀을 설명드리면, 작년부터 저희들은 고려대에서 제가 스마트 팩토리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강의 요청도 들어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밑에 보면 전남도청 인적자본개발위원회 여기서도 요청이 와서, 한 달 전에 강의를 했고, 아마 거기서 섭외가 돼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요즘 공무원들도 이걸 배우겠다고 해서 다음 주에 전남도청의 공무원들 연수원을 가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워낙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워낙 많이 아시니까 근데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또 잘 몰라요. 그죠? 핵심이 뭘까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어떤 생산, 소비, 유통의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동안 자동화하는데 힘써 왔잖아요. 그죠?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를 활용하는 건 똑같은데 자동화된 시스템에 지능을 넣는 거죠. 그래서 기계와 제품에 이제 지능을 부여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가 뭐처럼 보이나요? 맞춰보세요. 예? 마우스. 네, 또 다른 분. 예? 뭐처럼 보이죠? 어떤 분은 쿠션처럼 보인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럼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 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동시 통역 이어폰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 세계 40개국가 동시 통역되는 이어폰인데 아직 한국어는 안 됩니다. 한국어는 안 되는데 그렇다고 별로 좋아하실 필요는 없고요. 곧 됩니다. 제가 아는 그 회사 대표님이 한국의 인공지능 회사 대표님이신데 거기서 작년부터 이 한국말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저한테. 근데 지금 한 99% 정도 이제 본 통역을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곧 출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영어를 아마 열심히 안 하셔도 세계 여행 다닌다고 별로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첫 화면에서 아마존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일본의 이제 모습입니다. 일본에 지금 현재 우리 마트에 가면 이렇게 바코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이런 박스 형태로 이제 바뀌고 이게 사방에서 다 계산이 될 수 있는 이런 바구니에 담아서 그냥 나오면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되는 이런 형태가 이미 일본에서는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독일의 폭스바겐 공장의 그 모습인데요. 이 지게차가 로봇이죠, 로봇.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드론은 이렇게 아마존처럼 물건을 운반하는 것도 사용을 하지만 벌써 이미 외국에는 사람이 드론을 타고 심지어 지금 그 중동 쪽의 어떤 모 국가에서는 경찰관들이 이 드론 오토바이 같은 걸 타고 범죄를 잡는 그런 활동까지 지금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로봇인데요. 이 사다리 타는 로봇 보셨어요? 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미 로봇이 이렇게 사다리를 탈 정도로 발달을 했고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재난 현장에서 이런 로봇을 투입을 해서 재난 처리를 하는 그런 정도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칼의 손잡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일본에서 유행하는 히트를 치는 칼인데 일본 그 사람들마다 이 칼을 쥐는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혹시 부엌일 해보셨나요? 요리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아실 것 같은데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손잡는 모양들을 데이터화해서 주문형 손잡이를 만들어서
출시를 했더니 이게 완전 대박나게 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이런 거죠. 어떤 데이터를 어떤 산업화에 잘 적용해서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잘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 그동안 우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의 이제 세상이었다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실체와 가상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세상이 아니냐,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실체에 가까이 가 있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 뭐 로봇, 그다음에 AR, VR, 3D 프린터, 뭐 바이오 이런 기술들을 실체에서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이거를 가상 세계에 데이터화해서 뭔가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할 것이냐, 이게 미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까지 보면 학교에서, 대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교육들이 보면 컴퓨터 교육하면은 전부 뭐 C 가르치고 뭐 자바 가르치고 이렇게 했잖아요. 컴퓨터 안에서만 그냥 프로그램 랭귀지만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그런 교육 가지고는 이제는 4차 산업 시대에는 적응할 수 없습니다. 피지컬 컴퓨팅 교육권에서 이제는 실제 세계와 어떤 가상의 세계를 동시에 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로봇도 제어해본다든가,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에 있는 어떤 각종 우리 센서들을 센서들의 데이터를 컴퓨터로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제어해본다든가, 이런 교육들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해졌고, 다행히 혹시 그걸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올해부터 중학교부터 이런 교육을 합니다. 학교에서.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좀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독일에서 시작을 했는데 왜 했느냐, 독일의 고민이 이런 거였거든요. 제조업을 어떻게 자국에 유치할 것인가. 오프쇼링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인건비 싼 국가로 공장들이 나가는 걸 오프쇼링이라고 그러고, 다시 이제 되돌아오는 걸 리쇼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일에서도 공장들이 다 해외로 나갔었거든요, 그동안. 네, 인건비 싼 곳으로 나갔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가 생산국하고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하고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기술 리더십을 어떻게 계속 보존할 것인가. 그리고 독일도 인구 고령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 극복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계획을 세운 게 인더스트리 4.0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리더를 계속 유지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의 최강자가 되자, 그런 의미로서 이제 만들었는데요. 뭐 IT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인베디드 시스템이 뭔지를 대부분 아시겠지만, 지금 현업에서 오신 분들은 인베디드 시스템이라 그러면 이거는 우리 전자제품이나 이런 그 안에 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칩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을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앞으로 우리가 리얼 세계에서 움직이는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시스템들은 다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런 고민에서 인더스트리 4.0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도대체 뭘까요?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 공장 안에 있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공장 안에 있는 어떤 공장의 자동화 설비, 그 다음에 로봇이 생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스마트 팩토리라고 이제 보통 한정을 짓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물론 이 안에 있는 것도 스마트 팩토리가 하지만은 이 바깥에 있는 영역도 스마트 팩토리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영역이라 하면은 비즈니스 시스템에 우리 ERP는 꼭 필수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상품 운송이나 관련된 시스템들, 그리고 재료 공급에 관련된 조달 쪽 관련된 시스템들,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전체를 자동화하고 개선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이제 시스템 구성 체계를 그러면 보통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그리는데, 제일 밑단에 ERP부터 시작해서 샤플로 단에 이런 기계들하고의 연결고리까지 다 짓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SAP라고 적혀 있어서 좀 죄송하긴 한데, SAP도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 오라클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이 나왔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주로 이제 SAP 사례들이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ERP라 하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재무회계, 관리회계, 자금, 뭐 생산, 품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시스템을 ERP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은행사나 이제 ERP는 거의 다 갖춰졌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웬만한 중견기업 이상들은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는데 하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지금부터는 이제 외국의 선진국들은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품질 관리 쪽에서 좀 적용된 사례, 그리고 제조 생산에 적용된 사례, 그다음 물류 서비스 사례, 그다음에 신제품 R&D 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례는 독일에 있는 벤처사입니다. 벤처. 우리가 독일의 벤처 하면은 뭐 유명한 어쨌든 회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 있냐면은 이 독일의 벤처사에서 엔진 하나를 테스트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엔진 테스트 하는데 300여 개 센터에서 초당 3,000에서 3만 개 정도 데이터를 쏟아낸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테스트를 분석하는데 1시간 정도가 걸리고 이게 끝날 때까지 이게 이 엔진이 정상품인지 불량품인지 판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즈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엔진 테스트된 결과가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리얼타임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었고, 그리고 엔지니어가 그러니까 테스트 다 끝나고 나서 배치로 데이터 받아서 그때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했나 하면 요즘 엔진에는 아까 뭐 300여 개의 센서가 있다고 그랬는데 엔진의 센서들이 엄청나게 너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엔진들의 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바로 리얼타임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들어가게 만들었고, 그거를 엔지니어가 이런 태블릿 PC의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바로 리얼타임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단축한 사례도 품질 관리 쪽에서 나온 하나의 사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벤처사의 엔진을 이렇게 이제 개선을 했더니 태블릿 PC에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모양도 보고 여기에 빨간 열 같은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은 뭐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엔지니어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스템을 이제 개선을 했더니 전체 엔진 프로세서 중에 76%가 이제 향상이 됐고, 그리고 94%가 개선된 엔진 테스트를 했는데 시간이 50분에서 한 20분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품질 관리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IoT 기술이 약간 접목된 거잖아요. 센서에서 나온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가져가서 그거를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프로세스를 굉장히 줄인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품질 관리 쪽에서 나온 사례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이제 사례는 이거는 할리 데이비슨 그러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죠? 우리 남자들의 로망이 이거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타고 딱 다니는 거 아닌가요? 맞죠? 네. 저도 나이 들면 딱 타고 싶은데 이 할리 데이비슨이 근데 파산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언제? 미국의 리먼 쇼크 때 그 파산 지경에 이제 이르렀었고 그때 그 할리 데이비슨의 요코 공장이 있어요. 이 요코 공장을 이제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때 스마트 팩토리로 짓겠다 해서 한 게 지금 요코 공장의 이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소리가 나와야 멋있는데 다음 보시죠. 이게 지금 그 요코 지역이거든요, 미국에.
네, 지금 그 요코 공장에 이게 스마트 팩토리가 적용되는 지금 이제 사례를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 공장이나 좀 다 비슷한데요.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다른 점들을 소리가 안 나오니까 알려드릴게요. 오토바이 보시는 동안 보나요? 이런 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이제 사례가 되는데요. 중간중간에 보면 그 모니터들이 이제 다 있고, 거기에 이 조립 일하는 사람들이 그 모니터를 보면서 어떤 부품을 어디다 이제 어떤 걸 꽂아야 되는지 이 차대 넘버별, 오토바이 하나하나 넘버별로 다 정보가 이 위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의 목적은 주문 생산이고요. 그리고 또 차이점이 보면 이게 무인 운반 차량이죠. 지금 사람이 운반하는 게 아니고 이 무인 운반차를 활용해서 오토바이를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칼라라든가 이 바퀴의 모양 그리고 뭐 백의 모양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오토바이는 캘리포니아로 가고 이 오토바이는 이제 또 사우디로 가고 이 한 대 한 대마다 다 목적지가 다 다른 거죠. 이렇게 생산을 해서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요코 공장이 할리 베이스 공장이 스마트 팩토리로 이제 바뀌었는데요. 저 바뀐 내용을 이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되려고 그러면 크게 5가지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가 뭐냐면 샵에서 탑플로어까지 이렇게 이 머신 레이어에서 ERP 연결까지 다 이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1번의 어떤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지금 이 오신 분들 회사에 이렇게 다 연결이 되나요? 리얼타임으로 안 되죠. 안 될 겁니다.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머신과 머신 간에 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회사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연결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커머스 쪽에 이제 주문하는 고객 쪽에서부터 해서 이 고객이 주문하는 게 ERP로 다 연결이 되고 이게 밑에까지 또 이제 연결이 되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3번은 이커머스 쪽하고도 인테그레이션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부품에 대한 공급 회사들하고 또 연결이 돼서 내가 원하는 그 시간대에 그 원하는 부품이 딱 그 옆에 와 있어야 되죠.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한 대 한 대별로 차대 하나하나별로 다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생산하면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이 클라우드에 올라가는데 이 클라우드에 정보가 다 올라가서 이게 품질 관리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보면서 품질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비스 하는 쪽에서도 이 데이터를 보면서 서비스할 때 참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 5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다 구성이 돼야지 이게 스마트 팩토리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내가 주문하는 옷, 바퀴의 어떤 모양새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백에 대한 어떤 종류, 이렇게 사양이죠. 이런 것들을 다 다르게 주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주문을 해서 이 정보를 이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웹 환경으로 이걸 다 제공을 했고요. 그래서 사용자 정보하고 납기, 가격 이런 것들을 딜러하고 기업이 공유하면서 주문 정보를 신속하게 본 공장으로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 공장에서는 그렇게 주문된 정보를 가지고 생산 현장에 공정에 맞게끔 맞춤형 생산 지시를 하는 거죠. 지시를 하고 그리고는 생산 현장에서 이제 상황별로 시각적으로 실시간 추적을 합니다. 아까 지나간 영상에 보면 이런 화면들이 있었잖아요. 이 화면에서 다 어떤 이제 차대 넘버가 나오면 바퀴는 뭐 별 모양의 바퀴를 달아라 혹은 뭐 안장은 뭐 빨간색 안장을 달아라 이런 정보들이 그 위에 나오는 거죠. 그걸 보고 작업자는 이제 조립을 하면 되는데 그 시점에 옆에 이미 부품은 와 있어야 되겠죠. 똑같은 그 지시에 맞는 부품이 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들어진 그 완성품들은 이 자동 운반 차량을 통해서 자동으로 운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할리 데이비슨의 목표가 개인의 취향에 맞는 오토바이를 4주 안에 인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 세계 어디서 주문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저기 서울의 한남대교 딱 넘어가면은 그 할리 데이비슨 매장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문을 해서 4주 안에 고객한테 도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배 타고 오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주 만에 온다는 거는 이 프로세서를 이제 많이 개선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생산은 이 할리 데이비슨 공장에서 6시간 안에 생산을 하겠다. 어떤 품목이 오더라도 하겠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리 데이비슨이 하는 이 공장의 도입 내용을 보면 일단은 공정을 기존의 62단계에서 5단계로 확 줄였습니다. 이렇게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도 아까 GM의 자동차랑 뭐 테슬라 자동차 부품 수를 비교했잖아요. 그죠? 그만큼 앞으로의 어떤 제품들은 이렇게 공정도 단순해지고 부품도 단순화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정 많이 줄였고요. 그래서 종업원도 이만큼 많이 이제 줄었고, 그 다음에 무인 운반차를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복합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다양한 주문이 들어오더라도 다 6시간 안에 생산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든 게 할리 데이비슨의 로프 공장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례들이야 뭐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SFC 번호라든가 뭐 종업원 아이디, 빈남바 지금도 이런 번호들을 활용을 해서 프로세스를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연결했다는 거죠. 연결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프로세스는 개별 주문 관리부터 해서 실제로 인도할 때까지 어떤 진척 단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바꾼 사례가 이제 할리 데이비슨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할리 데이비슨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생산 리더 타임이 예전에는 21일 걸렸는데 이게 6시간으로 줄었다. 그리고 비용은 7%가 감소했다. 그리고 이익은 이만큼 19%가 올랐고 부지 면적은 반 이상이 없어졌어요. 반 이상이 필요 없어진 거죠. 필요 없어졌고 건물도 41개 정도 건물에서 2개 건물로 줄었더라. 이게 이 할리 데이비슨 로프 공장의 사례로 나와 있고 이것 때문에 할리 데이비슨이 지금 다시 이제 엄청 잘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스마트 글래스라는 사례인데요. 이게 이런 혹시 보셨어요? 스마트 글래스? 한번 사용해 보신 분 있어요? 사용해 보신 분 없나요? 아직은 이게 이제 뭐 인터넷에서나 이제 우리가 보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스마트 글래스를 활용을 해서 이미 산업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글래스의 특징이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내비게이션이 되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되고 두 번째가 이 스마트 글래스에서 물체 인식을 합니다. 이 물건이 뭔지 인식을 하고요. 그리고 원격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손은 핸즈프리 되면서 원격 안내도 받고 물체 인식도 하고 내비게이션도 해준다. 이렇게 크게 4가지 기능을 가지고 산업 현장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된 사례가 처음에 서비스 엔지니어를 위한 사례인데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안 나와서 그렇긴 한데 여기가 어딘가 하면 지금 유럽에는 축구하면 아주 열광하잖아요. 축구 경기장입니다. 축구 경기장에 등이 갑자기 확 나갔어요. 경기 시작하려고 했는데 근데 지나가는 이제 서비스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가서 고쳐라. 그래서 지나가는 서비스맨이 이제 스마트 글래스를 이제 쓰죠. 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이쪽의 설비 관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스마트 글래스에서 지금 길을 가르쳐 주죠. 여기 봐라. 설비가 있는 곳으로 알아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죠. 그리고 이 고장 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요거를 교체해라 이렇게 알려주죠. 딱 들어오죠.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또 안내를 받습니다. 목격으로. 그래서 자 이제 작업이 이제 종료가 되고 이제 축구 선수들이 이제 입장을 합니다. 이게 할리 데이비드 사례인데요. 여기 이 스마트 글래스를 활용한 이 사례인데 지금 스마트 글래스를 가지고 이게 설비를 인식을 했죠. 그죠? 설비를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 인식한 그 설비의 부품들을 이렇게 교체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용 사례는 뭐냐 하면 이 스마트 글래스를 활용해서 공장에서 활용한 사례가 됩니다. 물류 쪽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자가 이 지게차를 타는데 스마트 글래스 쓰고 탑승을 합니다. 그러면은 스마트 글래스를 통해서 개성과 지시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두 개를 잡아서 옮겨라 이런 지시들이 계속 떨어지죠. 우리가 이제 완전히 자동으로 움직이는 로봇 같은 지게차도 봤지만은 그렇게 가기 전 단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게차 작업자한테 위치라든가 어떤 물건을 가져와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다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바코드로 그 인식기로 찍던 그런 기능을 스마트 글래스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게차가 앞쪽에 나타날 때 서로 충돌 안 되게끔 안내도 해주고요. 지게차가 고장이 났을 때 어디를 고쳐라라고 지금 안내도 해줍니다. 이쪽에 이제 고치는 거는 전문이 아니니까 원격으로 또 뭐하고 해라라고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없던 작업을 그런 식으로 스마트 글래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류 현장에서 이렇게 어떤 어떤 지게차의 설비에 대한 수리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의 위치 정도를 정확하게 작업자한테 알려줘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혁신적인 거는 이제 지게차의 혁신이죠. 이 스틸사가 세계 지게차에서 세계 2위를 하는 회사거든요. 2위를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어떻게 변신을 하는 거냐 그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면
지게차, 보통 공장에서, 제조 공장에서는 지게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운반 도구인데, 그게, 기술 발전이 뭐 크게 이제 한계가 와 있고 차별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내부 서비스도 뭐 크게 차이 없고, 근데 이제 고객의 니즈는 이제 계속 다양하죠. 공장에 가면 이게 지게차로 운반해야 되는 게 어떤 부피는 크고 가벼운 것도 있을 수 있고, 부피는 작지만 무거운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부피도 크고 가볍고 무겁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게차의 크기가 다 그 운반해야 되는 물건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니즈가 있죠. 그런 니즈가 있고, 그런 지게차들을 다 사서 보유하기에도 부담스럽고,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새로운 지게차를 개념을 만든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지게차가 변신을 하는 겁니다. 변신. 어떻게 변신하냐 하면, 어떤 제품에 내가 운반해야 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이 모양새가 바뀝니다. 이게 높이도 달라지고, 넓이도 달라지고, 그렇게 해서 바뀌고, 이거를 또,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지게차가 로봇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모양이 달라져서 그래서 저런 지게차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스틸사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지게차가 기존에는 이 수동으로 지게차를 다 조작하고 관리하고 한 거를 이 창고 관리 시스템하고 연동이 안 되잖아요. 지게차하고 연동이 안 되잖아요. 안 되고, 그리고 창고 직원이 수동으로 이거를 뭐 입고했다, 출고했다는 걸 관리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이제는 이 지게차와 이게 창고 관리 시스템이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을 해서 자동으로 이제 운송 오다가 처리가 되고, 그리고 이게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이 사용자가 이제 컨펌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연결이 돼서 되는 거고, 또 이 지게차에 대한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것들을 원격적으로 이제 장비를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다 이제 묶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장비에 대해서 예지 정비가 이제 가능하고, 그리고 아까 이걸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임대해서 쓰는 겁니다. 사용한 만큼만 지게차를 쓰는 거고, 그래서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이런 이제 사례가 이제 지게차의 혁신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미국의 농기구를 콤바인 같은 농기계를 만드는 잔디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에 중장비 데이터를 다 센서들을 활용해서 엔진 온도, 뭐 오일 압력 이런 것들을 사물 인터넷 센서를 활용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원격으로 미리 예지 정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지를 해서 고장 나기 전에 먼저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땅이 워낙 넓으니까 이 고장 나면은 농사를 못 짓잖아요. 못 지니까 고장 나기 전에 미리 가서 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나서 이 존디어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 자판기인데요. 스마트 자판기가 이제는 사용자 인식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이 자판기 앞에 내가 나타나면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어떤 음료를 잘 뽑아 먹더라 이런 정보를 가지고 추천도 해주고, 그리고 이 자판기에 예방 정비도 해주고, 그다음에 제보도 구충해주는 이런 스마트 자판기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페이스북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디다스 공장입니다. 이게 스피드 팩토리를 해서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부산에 신발 공장이 많았잖아요. 운동 공장이. 지금 다 해외로 나왔는데 그게 우리나라도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피드 팩토리로 바뀌면서. 그래서 지금은 로봇이 이렇게 운동화를 다 만드는 시대가 됐죠. 이 아디다스의 사례고, 우리나라도 이런 기술을 통해서 다시 리쇼링 하는 업체가 하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독일의 국가대표팀
그 2년 전에 브라질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브라질 월드컵 때 독일이 브라질을 너무 상대가 안 되게 이겼잖아요. 그 뒤에 인면의 기술에 사무인터넷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선수들한테 각종 어떤 그 센서, 운동하던 옷이든 다 센서 달고요. 그리고 사방에 카메라를 달아서 이 행동 패턴이라든가 작전 같은 것들을 다 체크를 해서 상대방의 작전도 다 감안을 해서 이제 작전 지시를 내리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경기력이 굉장히 향상이 됐죠. 그래서 그런 사례로 해서 브라질을 너무 쉽게 이긴 그런 사례가 스포츠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비도 오는데 이렇게 모인 이유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각 기업에서 경쟁력 올려서 이기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우리가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스마트해져야 되죠. 지금 현재 프로세스를 스마트하게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고,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우리가 혁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다 갖춘 게 아이언맨 아니냐. 그래서 저희 모인 각 오신 분들 회사가 아이언맨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기술들을 잘 활용을 해서 아이언맨 같은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